수십 년 동안 KGB의 가장 어두운 비밀, 보관소 깊숙이 숨겨져 있던 기록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1급 기밀이라고 적힌 비밀 문서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과 죽음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자료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온 나라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인물 볼프 메싱. 그는 수수께끼의 사나이, 스탈린의 예언자, 소련 최고의 텔레파트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그의 공식 전기,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후 경험, 그리고 KGB가 극비리에 진행한 실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메싱 사람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며 소련의 최고 권력자들과 함께 일했던 그가 영혼과 심장이 멈춘 뒤에 벌어지는 일을 연구하는 실험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들은 철저히 봉인된 채 감춰져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기록들이 과학을 뒤집어 놓고 수백만 명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우연히 드러난 이 비밀 문서의 첫 장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메싱은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었고 단순한 최면술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특수기관들이 삶 너머의 세계를 파헤치려 했던 순간을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들은 고대 신비주의자들과 현대 예언자들이 남긴 가장 믿기 힘든 예측들을 그대로 확인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세기 중반 냉전 편집증적 불안감 끝없는 군비 경쟁. 모든 국가의 자원이 무기 로켓, 원자폭탄에 집중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비밀 연구소 깊은 곳에서는 회색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영혼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영혼이요. 그들은 이런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그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을까? 몸이 멈췄는데도 의식이 남아있다면 그때 진실을 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경험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볼프 메싱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의 능력은 그냥 둘 수 있을 만큼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고 타인의 생각을 읽고 행동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전기에는 실제로 기록된 사례만 해도 수십 건 예측한 사건이 나중에 정확하게 그대로 현실이 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메싱이 이른바 밀천이 실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은 임상적 사망 이후 영혼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진행된 테스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절차는 늘 같았습니다. 먼저 대상자를 심장 정지 상태까지 유도합니다. 각종 데이터를 기록한 뒤 다시 생명 활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험 참가자들은 여행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경험은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메싱이 그들을 대상으로 작업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가 본 것들이 여행자들이 본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59년자로 남아있는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상자는 자신이 죽은 친척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함. 메싱은 트랜스 상태에서 대상자가 들었다고 주장한 그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같은 현실에 접근한 것인가?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싱은 죽음 너머에는 혼돈도, 공허도 아니라 특정한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식의 단계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을 떠난 직후 찾아오는 순간 무중력과 같은 가벼움, 해방감, 자유의 감각. 그러나 곧 영원히 어떤 경계 지점에서 멈춰 서는 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자신과 마주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이 되돌아오는 곳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매싱은 말했습니다. 나는 피실험자가 상처를 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추측이나 철학적 상상이 아니라 타인의 의식을 읽고 죽음 너머를 보았다고 주장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의 묘사들이 전 세계에서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진술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터널 끝에 비죽은 이들과의 만남, 말할 수 없는 평온함. 이 모든 것이 KGB 기록뿐 아니라 서방의 의학 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환영, 공허함, 회색, 복도 차가운 고독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싱은 특히 이 부분을 함정 여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악이나 무관심 속에서 삶을 보냈다면 영혼은 그 경계에서 갇혀버릴 수 있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혼들이 빛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심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공허일까요? 매싱이 말한 영혼의 함정에 대한 내용은 KGB 요원들을 크게 충격에 빠뜨렸고 그 뒤로 그들은 매싱을 점점 더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아카이브에는 그런 정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사후 세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수백만 명을 통제하던 체제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국민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한 실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과제가 주어진 대상자가 전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그리고 그 옆에는 특별 중요 문건이라는 표시. 이것은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뒷받침된 실제 진행된 실험들이었습니다. 매싱은 사후의 영혼이 특정한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영혼은 빛으로, 어떤 영혼은 어둠 속으로. 그러나 그 통로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그 사람이 평생 머물러 온 곳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증오 속에 살았다면, 어둠으로 사랑 속에 살았다면 빛으로. 특수기관 요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꼼꼼히 필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잠재적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인간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미래를 통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영혼을 유도할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시절 이런 질문들은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기관이 맡은 비밀 과학 과제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싱은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통제라는 점을. 그럼에도 그는 입을 열었고 그의 말 속에서조차 날이 선 충격적인 진술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자와의 실험 뒤에 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다. 목소리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로.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해 심판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기록에는
단 한 줄의 건조한 문장만이 남았습니다. 대상자와 매싱은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무거움 수치심, 개인적인 죄책감 같은 감각들. 하지만 그 보고서의 건조한 한 줄 뒤에는 깊은 시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사람이 죽은 뒤 마주하는 것이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내부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KGB의 과학 책임자들조차 충격을 받을 만한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지옥과 천국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의 마음에 특정한 생각과 감정을 심어둔다면 죽은 후 그의 의식이 어떤 상태에 도달할지를 조종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소름 끼치는 발상입니까? 이 지점에서 볼프 매싱은 특히 신중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도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 될지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항상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왜곡되었고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되었습니다. KGB에게 이 말은 줄 영적 교훈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사이 비밀 연구소들에서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몇 분간 임상적 사망 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되살려내고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빛의 터널을 보았다, 죽은 가족들을 만났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각자가 본 장면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출세에만 몰두했던 한 전직당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색 건물들 끝없이 이어지는 관청의 복도들을 보았습니다. 출구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평생 아이들을 돌보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원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매싱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만든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보고서들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십 년 동안 기밀 도장을 찍은 채 아카이브 깊숙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다 1990년대 일부 기록 보관 요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드러났습니다. KGB 내부에는 사후 경험을 연구하는 독립된 프로그램이 존재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볼프 매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일련의 실험 이후 매싱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대중 앞에서 무대에 오르면 그는 관객들을 길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호라는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들이 두려워했고 스탈린조차 존중했으며 한나라 전체가 귀를 기울이던 그가 사후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가벼운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매싱이 비밀 문서와 함께 일한다는 소문은 모스크바 전역에 퍼졌지만 그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책상 위에 가끔 1급 기밀이라고 적힌 폴더가 놓였고 그가 서류를 펼치지도 않고 페이지 위로 손을 스치기만 해도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요원들에게 그대로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에게 특별한 폴더 하나가 건네졌습니다. 그 안에는
임사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기록된 전사본 의사들의 건조한 메모, 동공 반응, 없음 심장, 박동 없음, 그리고 소생 후 대상자가 보고한 시각적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는데 그 내용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매싱은 폴더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여기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은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신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부정되고 영혼이라는 단어조차 미신으로 취급되던 나라에서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문서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폴더들에는 빛나는 존재들을 보았다는 살해 전이에 역과 같은 공간을 보았다는 증언 죽은 가족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밝은 경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속 공간에 있었다, 신음소리가 들렸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되돌려 달라고 애원했고 정말로 돌아오게 되자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KGB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분류할 수 있을까? 특정한 성격 신념 행동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 뒤에는 어떤 경험이 찾아오는지 예측할 수 있을까? 매싱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환영이 아닙니다. 영혼의 반영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지혜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한 요원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느 세션이 끝난 후 우리는 매싱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각자의 영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령, 두려움, 행동,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세계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난롯불이 활활 타고 있었음에도 싸늘하게 식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실험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매싱이 묘사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빛의 터널 죽은 이들의 영혼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는데 의사들 또한 임사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한 문서에는 이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소생된 직후 말했습니다. 내 삶이 눈앞에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고통을 내가 직접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몸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매싱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고했었죠.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KGB는 그들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했을까요? 거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부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1970년대 말 비밀 프로그램 실험 12호nem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통제된 상태에서 임상적 사망에 가까운 의식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약물이 투여되고 트랜스 상태로 만들었으며 각종 장비가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했습니다. 매싱은 초기 단계에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혼은 강제로 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거부는 거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이 실험들 중 일부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몇몇 대상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식 문서에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극히 좁은 인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세계에서 돌아오고 싶지 않아 했다는 것을. 이후 매싱은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상상해 보십시오. 권력도 돈도 수백만을 공포로 지배하던 힘도 그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곳에 남는 것은 오직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이 스스로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사후 여정이 상세히 기록된 비밀 문서를 직접 들여다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펼쳐볼 용기가 있습니까, 매싱이? 비밀 문서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KGB는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정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을 두 세계 사이에 붙잡아 둘 수 있는가? 영혼에게 진실을 강제로 말하게 할 수 있는가? 영혼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매싱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영혼은 당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서 요원들은 전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두려움. 한 기록보관원의 회고에 따르면 어느 날 매싱은 프로토콜 애놈이 보관된 특별실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이 문서들은 공식 보고서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임사 후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예언과 일치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둠이 지상을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빛이 나타났고 마음의 선함을 간직한 사람들만이 그 빛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안개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 말이 매싱에게 읽혀졌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환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어느 실험에 고위 장성 한 명이 직접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장성은 사후 세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믿지 않는 완강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위해 그는 짧은 몰입을 허락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몇 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그의 사망을 공식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장성은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꺼내 저걸 꺼내라.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자 그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배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났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어떤 고문보다 더 끔찍했어. 이 말은 프로토콜에 기록되었지만 장성 벤렌이 그 기록을 즉시 폐기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당신 곁에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여러 요원들은 이런 실험에 참여하기를 피하려 했지만 프로그램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들, 심리학자들, 심지어 물리학자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매싱은 훗날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밀담처럼 돌게 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의 기계로는 영혼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거울이며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매싱에 가까운 이들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자신이 본 것들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선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사람들이 죽음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지.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 매싱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볼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꿈속에서라도 돌아와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전할 것이다. 이 말은 예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지인 몇 명은 매싱이 죽던 바로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길고 긴 복도를 보았고 그 끝에 매싱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싱 같은 사람조차 사후 세계를 다룬 문서들을 두려워했다면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볼프 매싱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마치 그 비밀의 일부를 함께 가져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았습니다. 문서들, 프로토콜들, 그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경계 너머를 들여다본 사람들의 증언들. 오늘날 그 폴더들은 1급 기밀 도장이 찍힌 채 아카이브 깊숙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이 언젠가 공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직도 극비로 보관 중이며 그 안에는 인류가 자신과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뒤집을 답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매싱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무엇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보게 되는 순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주의도 종교도 믿지 않던 그 비밀기관의 사람들이 이 수많은 고백을 직접 수집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뇌의 환각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곧 그 문턱 너머에는 실제로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위도 없는 세계, 직책도 없는 세계, 권력도 돈도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 그 세계는 각자가 평생 마음속에 담고 살아온 것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살아온 생각과 행동으로 스스로 만든 당신만의 사후세계를 보여준다면 당신은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까?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볼프 매싱의 이름이 적힌 마지막 메모에는 이상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거의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사후세계의 진실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각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만 그 경계 너머를 보게 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빛과 사랑 다른, 이에게는 어둠과 공허.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앞에서 무감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매싱은 믿었습니다. 영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를 위한 수업탁이라고. 죽은 뒤가 아니라 언젠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만약 그의 말과 비밀 기관의 기록이 조금이라도 일치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의 지도를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도를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인지도 모릅니다.